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4.5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 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토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부 미래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가상화폐 좀 의문이 풀리셨습니까? 아니면 더 의문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의문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시니까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받고 있고요.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그리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 박백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1707번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냅니까? 증권, 부동산, 양도 차익은 모두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76번님, 아무리 들어도 이건 재테크로 안 보입니다. 안정성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찬성이나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장이 되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셨고요. 4486번님,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안 좋은 면만 보고 제재만으로 예고가만 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자에 대한 교육과 방법을 안내해 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871번님,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불명의 사설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제일 부자가 어느 가상화폐 만든 사람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분은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6432번님, 대통령께서 직접 공부하면 어떨까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까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이 세 분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아 대표 이사님. 네. 세금 왜 안 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게 증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주주 외에는 우리나라는 양도 차익, 즉 자본이득 제도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세금 안 냅니다. 예. 거래세를 내죠 대신에.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천명하면서 이것의 과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걸 도박이나 사기로 규정할 게 아니라 네. 빨리 규율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실제 제가 기재부나 국세청이랑 회의도 몇 번 했는데요. 네. 이걸 먼저 이 행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규제책이 나와야지만 과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들이 50분까지 토론을 하고 1분씩 제가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결론을 지으실. 그러니까 50분까지 저희들이 토론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뭐 더 길어져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박성준 팀장님, 센터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방금 청취자분들 말씀. 청취자분님 말씀하신 과세 문제는 조금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도 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가상 화폐에 대한 이제 수익이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신원 확인이라서 고객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어떤 자본시장이든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AML이라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기본 사무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걸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셨느냐? 그 세 가지 원칙을 하려면 세계 각국이 규제를 다 합니다. 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규제를 다 해야 되는데 그 규제를 하기 전에 먼저 활성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활성화의 부작용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제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거를 제도권으로 안 가져올려다 보니까 과세를 하려면 뭔가 또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 시장에다가 이게 정부가 인정하는가 보다는 또 시그널을 오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과세를 할 수도 있고 과세를 해야 되고 AML도 해야 되고 고객 확인 제도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방치한 거예요. 지금 김진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2년 전부터 정부에다가 빨리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과세하라고 끊임없이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세를 안 내는 게 세금을 안 내는 게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박병일 기자. 네. 왜 정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경제학자로서 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제도를 가지고서 돌아가는 방법이 늦을 수가 있어요. 경쟁이 막 네. 붙을 때는. 네. 먼저 하라 그래놓고 네. 하나씩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투기적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짐작이 가는 부분이 0.1%라도 있으면 거래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거래소를 열어가지고 거래하도록 통신법을 만들어줘가지고 허가를 해줬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정부 내에서도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박이고 불법적이다 하면 아예 없애야 되죠. 우리가 하우스를 주면서 그 하우스에서 예를 들면 화투를 치는 분들한테 예.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예.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분명히 도박이고 사기고 처음에 우리 생각할 때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뭐 예전에 바다 이야기 이상도 아니다. 이하도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래에 또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과정에서 과세는 이러다 보니까 또 모순이 생기죠. 예.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자기 모순사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8249번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왜 남의 방송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께서 고갈되면 다 망하는 사기다. 고갈된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고갈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많은 것이 나타나서 예, 오히려 더 종류가 많아져서 값이 확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더 큰 코인도 계속 나오죠. 그 코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말해도 팩트가 그게 틀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마이닝 같은 거, 채굴 같은 것들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다 틀립니다. 수수료 때문에도 계속 채굴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많은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방금 제가 한번 힌트를 드렸어요. 이게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많아져서 분리를 하고 주식 액면 분할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너무 가치가 없어질 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 뭐 소프트 포크나 하드 포크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방금 질문 주셨고 8328번님 박사님들 머리 너무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삽시다. 한 표 저도. 자 3354번님 비트코인도 포린 익스체인지 마진처럼 외환거래 마진처럼 폐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퇴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했고요. 5505번님 주식 가격의 거품은 기업의 실제 가치와 지나치게 차이가 드러날 때 거품이 꺼지는데 가상화폐 경우는 그것이 실제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다만 무작정 오를 거란 기대감에 베팅하는 도박 아닙니까? 그것이 화폐라면 어떻게 폭등 폭락을 할 수 있습니까? 하셨고요. 4867번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주식의 경우 회사에 자본이 들어가고 그 자본이 이익을 내어 배당하는 것이 창출대치가 반영되는 원리라고 한다면 과연 가상화폐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예, 근데 뭐 사실은 인터넷 초창기에도 기업 가치 평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실제 쓰인 게 뭐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하는데 가입자 한 명당 뭐 5만 원에서 막 몇십만 원까지 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드뱅크 같은 업체는 가입자들을 그거보다 싸게 유치하려고 웹사이트 와서 클릭하면 돈 준다. 그러니까 5만 원 기업 가치 인정받는데 한 3만 원만 주면 2만 원은 자기가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 너무 발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갖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엉성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막기보다는 그런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분이 이런 좀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평소 때 문자 올라온 곳에 한 배 이상은 올라오는데요. 전화로 문의를 주시는 모양이에요. 비트코인은 한 코인을 수만 개로 쪼개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게 투기 아닙니까? 그래서 1비트코인을 0.1비트코인으로 자르고 또 막 이렇게 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쪼개게 되면 초등학생들까지 못 모르고 게임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예, 초등학생들은 지금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서도 많은 거래소들은 미성년자 가입을 받지 않았었고요. 네. 일단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소수점 8자리가 마지막 단위입니다. 예, 그렇게 쪼개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지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또 전자화폐의 장점이 죄송합니다. 그 전자화폐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우스갯소리가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가 지금 5만 원 됐습니까? 이제 액면 분할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5만 원 되죠. 아직 이제 이사를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혹시 그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면 가상화폐랑 대결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한 거 아니냐. 50분의 1로 작으면 250만 원 하는 게 한 5만 원짜리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보면 액면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한 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쪼갤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또 전자화폐라는 그런 개념에서 기술적인 특징으로 봐야지 이거를 이제 투기를 위해서 그렇게 도입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이 교수님 말씀 주시기 전에 제가 아까 청취자분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이면 제가 전공을 금융을 했기 때문에 주식 거래나 선물 거래 이런 뭐 또 옵션 거래나 스왑 거래 이런 모든 스왑 거래는 국제적으로 거래의 표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위 주문을 낼 때 이 단위는 뭐 콩자루 500자루를 기본 거래 단위로 한다. 든지 그러니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한 주씩 거래를 한다. 그래서 주가 단위가 액면가가 500원이다. 이렇게 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도 0.1 비트코인을 거래 단위로 하겠다. 거래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아니면 24시간 하면은 변동폭은 6% 이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내에서 움직이도록 규제하겠다. 그거를 넘어가면 이거는 사이드카를 발동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가 표준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 건 아니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국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예컨대 일본처럼 각국이 이것을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거래소들이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처음 말씀하셨던 10,000원 이상으로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려면 아까 과세 체계처럼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왜 이런 거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거래를 허용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뭐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은 모든 신기술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규모로 됐을 때 규제를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지금 이런 건데. 문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몇 년간이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소수가. 지금 조금 그 비트코인을 쪼갠다는 거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우리 주식 거래할 때 주식의 기본 단위가 한 주지 않습니까? 아까 삼성전자 한 주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액면 분할하면 또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단위는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사토시라는 단위예요. 그게 10의 8승 이렇게 돼서 원 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거래 단위가 있어요. 그게 사토시라는 쪼개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단위가 있고요. 거래도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P2P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거래소만 뭐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기존의 거래 시장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거래 시장을 제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새로운 거래 형태라는 거죠. 새로운 거래 형태고 새로운 자본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자본시장에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겠죠. 그 룰을 빨리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해주셔야죠. 그건 왜냐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정해줍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합의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터넷 초창기의 교훈들을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너무 쉽게 지금 잊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 bitwisdom.com을 들어가서 이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되는 내용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다 달라요. 국가마다. 그러니까 거래되는 단위나 표준화가 지금 다 다른 상태거든요. 아까 사토시라는 단위를 쓰셨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토시 단위가 아니고 비트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소들의 기본 단위는 비트코인 맞고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의 최소 단위는 사토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토시에서 더 분할하려면 룰을 바꿔야 되는데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는 것보다 훨씬 결정이 어렵습니다. 룰 바꾸기가 되게 힘듭니다. 청취자분들은 혼란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토시라는 걸 빼버리고요. 이게 이제 거래되는 단위가 비트로 단위가 거래가 되니까 거래 결제 단위를 비트로 하는 거래의 이런 규제, 국제 간의 규제, 미국의 SEC와 증권거래소와 한국의 증권거래소,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국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번에 게 G20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안을 했죠. G10에서. 그런데 박성준 센터장님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개념하는 거 아닙니까? P2P 개념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P2P는 P2P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럼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 가지고 마약 거래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가라든지 사회의 룰이나 가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는 기본적인 룰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사인들끼리, 그다음 이더리움을 주고받는 것들은 정부에서도 규율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규율이 필요하냐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개입되는 부분은 저는 정부가 나서서 규율해야 하고 국제적인 어떤 공조라든지 표준 거래 시스템, 각국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각국에서 규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지금 모든 가치 교환이나 저장의 수단은 법정화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결국은 법정화폐로 단위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는 뭐 빚으로 주고받고 결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도기적 상태라고 한다면 어쨌든 법정화폐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제가 불가피하면 투기라든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정부가 들어가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시장의 감독 기능이 정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금감원이 이건 들여다볼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청춘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에 열광하는 것도 제대로 기술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과 말씀하셨다시피 비트코인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기술인데 설명 주는데 설명 좀 주세요. 왜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까? 비트코인 아니면 뭐 안 됩니까? 다른 거 만들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각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냐면 공개형 블록체인의 보상 체계로서 암호화폐가 꼭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학문적인 발전 수준에서 보면 이 암호화폐라는 그 블록체인 자체 고유의 보상 체계, 화폐 단위 없이는 보상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직 고안해내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실험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알고리즘적으로 그것이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트캐시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하여튼 1200개 넘죠 지금. 1400개가 있으니까. 1500개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만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알트코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알트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가상화폐들을 어떻게 투자 가치, 자산 가치화 시키고 금융시장에서 양성적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는 정부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삼아서 우리 김진아 이사께서는 직접 이 거래소를 운영하셨고 설립을 하신 분이고 그죠? 네, 지금은 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 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룰이 필요한지 이걸 이제 50분 됐거든요. 결론으로 말씀 지어 주시고 우리 박성준 센터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 말씀 기회를 다 못 드려 죄송해요. 역시 결론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해 주시고 박균일 기자가 바라보시는 비트코인과 우리 세대의 이야기, 기자의 눈에서 바라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결론으로 경제학자로서 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박성준 교수님께서 오늘 제일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더 할 말씀이 많으시겠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뭐 규제나 어떤 새로운 실험이 일어날 텐데요. 발생할 텐데 일단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거래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시장이 실제 형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그 딜레마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한 예측 가능한 그리고 비례적인 그다음에 투명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정부의 권고하에서 힘들여서 만든 자율규제안 같은 것들이 지금 거기에 힘이 실리고 실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일어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에서 했냐 관에서 했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함께 그러한 실제적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실행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준 센터장님.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아까 잠깐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것 속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라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부가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저는 이번에 국민청원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정부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직시하시고 예. 새로운 정부 정책 기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남의 방송국이라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유시민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제안요? 제가 JTBC에서 토론했을 때까지도 그냥 그러더니 했는데 어저께 예. 김어준 그 선생님하고 방송.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심하세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데 너무 그분의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거꾸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선생님하고 대담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작가 선생님과 네. 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게 돼요. 유시민 선배님 저 아시죠? 곽수정입니다. 한번 나오셔야 되겠네요. 자, 박병일 기자님. 네. 저 사실 이 논쟁을 보면서 되게 좀 두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술이 깔려있는 문제고 예. 우리가 기술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들거든요. 예. 지나보면 왜 그것을 몰랐을까. 그게 심지어 아무리 그 저명인사라 하더라도 항상 예측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화할지 앞으로 어느 방향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네. 그런 전제하에서라면 예. 역시 결국 결론은 연착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게 맞는 과세 방안도 좀 설정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런 과도하게 투기가 되어가지고 역작용이 나는 부분만 일단 정부가 좀 관리를 해주면 네. 그게 맞지 않나. 그게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예. 뭐 네거티브 규제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것만 또 포지티브 규제를 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주겠습니다. 예, 아니요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전문가시니까. 1번 가상화폐는 화폐다. 김진아 이사님. 법정화폐가 아니지 화폐일 수도 있고. 박성준 센터장님. 네. 똑같습니다. 박병일 기자님. 저는 아까 설명했는데 주식과 비슷한 존재다. 주식과 비롯하다. 두 번째, 정부가 반드시 이 시장에 관리 감독해야 한다. 앞으로도. 전체 시장이 아니라 법정화폐와 관련된 거래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박성준 저는 센터장님. 정부가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과 법정화폐 시장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시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예. 관여하셔야죠. 박병일 기자님. 네, 뭐 전체적인 통제는 안 되지만 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부동산 투기랑 부동산 사기는 다르잖아요. 예. 사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시장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시장에 덤벼들다가 큰일 납니다. 실력이 안 되면 적어도 도와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와주시려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님 시간 충분치 않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네요. 감사합니다. 예. 박병일 기자님 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특집 토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러 의견의 충돌과 건전한 토론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경제학자 곽 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특집 토론으로 보내드린 정면 승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자이자 패널로 참여했던 곽수영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